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등 10대 재벌 상장 계열사 중 절반이 넘는 55개사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해 재벌들을 쥐락펴락하는 실질적인 큰손으로 등극했습니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39개사였고 나머지는 5% 이상 10% 미만이었습니다. 태양광 업체 한 곳에서 시작된 디폴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진척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카지노 시장 개방은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개발할 경우 관광 인프라의 대폭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 관광객 창출 및 재방문 등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유동선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을 떠안은 한진그룹이 올해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채권단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2013 회계연도 재무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올해 재무개선 약정을 다시 체결하게 됐으며 이로써 채권단과 한진그룹 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은 2009년 11월 이후 6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대내외 악재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 이틀째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5일 만에 1940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장 1% 넘게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도 540선 오늘장에서 회복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크림반도의 주민 투표 결과가 나왔죠. 97%의 주민이 러시아 귀속을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도 크림반도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서명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결과 이 러시아 간 서방 국가 간의 대립각은 점점 커지고 있고 서방 국가에서 제재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제재안이 다소 싱겁다라는 반응들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 잠시 후에 김동섭 이사 만나서 나눠보고요. 현재 시장 상황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5일 만에 1940선 회복하면서 오늘장 45%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 연속 팔자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매도 강도가 축소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지요? 네, 일단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1920선까지 좀 하향이 들어가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빠르게 1920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1940선을 딛고 올라서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빠른 코스피 회복력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매도하기보다는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하실 부분은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기관 중에서도 투신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시장의 반등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매도세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국내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수급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01선이 위치한 1950선 회복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국내외 대외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0일선 회복, 1950포인트 회복이 좀 추가 상승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정책 변수들이 나올 수 있을지 마감 전략까지 함께 짜주시죠.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 FOMC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FOMC 회의에서는 아마도 100억 달러 테이퍼링, 100억 달러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기존 정책이라든지 기존 경제 전망을 조금 소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좀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부분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인데, 이번에도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된다면은 정속, 그러니까 꾸준히 매월 100억 달러씩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미국 FOMC 회의의 그런 FRB 행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정책, 그러니까 경기 부양 기대감, 유럽의 양적 완화 기대감,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반등 시도, 그리고 1940선 안착 과정을 거친 이후 1950선 돌파 시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반도체, 화학, 조선, 금융, 이런 업종들이 아마 반등 탄력에 힘을 실어주고 반등 과정에서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렇게 주식시장이 강하면 환율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달러원 환율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 시각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이 1060원대 후반대를 중심으로 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 하락한 106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5원 8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1068원 9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했던 것은 크림 공화국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됨에 따라 위험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크림 반도의 주민투표가 마감된 이후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서 위험 회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만큼의 갈등이 고조되지 않음에 따라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크림 공화국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은 이러한 제재 조치를 예상보다 심하지 않은 조치로 인식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중국의 달러 위안 고시 환율이 상승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호주 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 호주 중앙은행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한 점이 호주 달러를 급등세로 이끌었습니다만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안화와 호주 달러의 동반 약세가 원화에게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원이 반등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결제 수요가 등장하고 있는 점이 달러 원의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안화와 호주 달러 약세가 달러원 반등의 요인이었는데 이 환율이 1060원대 후반대에서 다소 무거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변수들이 아직 산재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크림 반도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가 심각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긴장감이 악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더 이상 주요 시장으로 그 영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열리는 연준의 3월 FOMC 회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주택지표와 산업생산 등 5개 지표였는데요. 일부 지표가 예상치에 못 미치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호조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현 수준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의 경우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은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하락 반전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분위기는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에게도 같은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1060원대에서의 강한 지지력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거치면서 다시 1070원대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미 FOMC 결과에 따라서 1070원대 진입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투표 결과가 나왔네요. 크림반도 주민들이 97%가 러시아 귀속을 찬성을 했고 그 결과 따라서 푸틴 대통령도 크림반도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 쪽으로 귀속이 될 수 있는지가 여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독립국가가 인정이 되면 국가 간 통일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을 수 있죠. 네. 근데 러시아에서 독립국가를 왜 승인하는지 난 그건 전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독립국가 승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장이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시장 고조를 했는데 막상 다 치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푸틴은 통합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서방 국가에서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제재를 해도 대규모 제재를 할 줄 알았더니 또 의외로 몇 개 어떤 그 관료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우리 크림반도를 놓아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방 국가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공포탄만 계속 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장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나오시는 상황은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크림반도는 러시아 귀속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귀속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날지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관망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귀속이 된다면 향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푸틴은 좀 어디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서명 사인까지 한 게 될 건가요? 제가 볼 때 푸틴은 그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엄청난 그 땅덩어리 속에서 많은 나라가 한 나라를 묶여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푸틴은 어쩌면 요번에 그 선례를 만약에 이제 크림반도를 합병하게 되면, 통합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선례가 하나 남기 때문에 또 다른 국가의 지역, 그러니까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들의 국가의 지역들을 다시 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합병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죠. 만약에 그 문제가 또 한번 발발하게 되면 이제 아마 그때는 일이 아마 커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태에서는 크림반도 하나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켜보는 서방국의 모습이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전쟁을 불사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의 어떤 자치적인 그 능력을 다 무시해버리고 일부 어떤 주민들에 의한 그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잡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처럼 뭐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아마 시장에서 약간 무덤덤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겨울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봄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겨울로 갈수록 그 러시아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 천연자원 수출이 굉장히 많이 길이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타개하는 방법이 생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러시아발 금융위기가 또 발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 귀속 절차 여부만 남아있고 글로벌 증시는 이제 오히려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또한 그렇고요. 그럼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태는 악재로 보지 않아도 될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장이나 미국장이나 다 상승하는데 아니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장이라고. 전부 악재 추성이죠. 거의 악재 추성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전쟁인데 전쟁이 안 가고 그냥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그 무력 충돌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러시아와 서방과의 무력 충돌은 상당한 쇼킹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에 투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또 그 투심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지금 위안의 약세를 통해서 또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계속해서 피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의 상승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맞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전히 전 세계 그 시장은 대세 상승 구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좀 어렵지만 큰 상승을 대비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망까지 받아봤고요. 이제는 좀 FOMC 회의가 열리고 있는 만큼 FOMC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넷 앨런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이기도 하고 이번에 테이퍼렉에 관한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될까요?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요. 100억 달러 축소는. 그 100억 달러 축소는 연준 의원들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주변에서 그 분위기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100억 달러가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뭐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뉴스의 파동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G20 재무장관 회의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신흥국들이 완전히 미국을 향해서 또 선진국을 향해서 성토에 장렸거든요. 그때 처음에 거기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자넷 앨런이 임기를 시작한다 처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신흥국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이제 4월에 그 재무장관 회의를 아주 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이 테이퍼링이 바로 100억 불 진행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혹한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다. 지표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때는 혹한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일각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현재 침체 국면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한 번 더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자. 지금 3월에는 테이퍼링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뭐 6월이라도 5월에 뭐 200억 불을 하나 했더라도 일단 시장을 관망 모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은 오히려 지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1월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죠. 또 자넷 앨런이 임기 시작하면서 완전 고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 100억 달러 축소하는 것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번에 또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 점을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이나 또 실업률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거의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선제 안내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내보내지 못하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자넷 앨런도 마찬가지고 스탠리 피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윌리엄 더들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찰스 플러서 이 매파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는 선제 안내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실망 매물이 그냥 엄청 출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번 그 FOMC 회의, 오늘과 내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 선제 안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아주 시장의 핫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은 시간을 벌었다라는 분위기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던 시장이 새롭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버블을 양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학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FRB가 만약에 올해 경기 회복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악재가 돌발하게 되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새로운 카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켜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시점이 시장에는 그 버블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3월 FOMC를 통해서 버블의 시발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자네 델런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혼돈을 없애주는 아주 중요한 첫발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번 FOMC가 자네 옐런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제 안내에 대한 가이던스만 나온다면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발 대외 악재도 남아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부동산 디폴트 우려까지 나와서 국내 시장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장은 어저께도 선방을 했고 오늘도 선방을 했죠. 오늘 뭐 거의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 경상수지 흑자는 나오고 있지만 몇 개 기업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타 기업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 기업들이 돌파구가 하나 형성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겨냥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끌어가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새로운 하는 총재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특히 그 정부와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됩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총재를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부의 의지와 거의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 시장의 투심을 굉장히 좀 흔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악재가 시장에서는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교환을 할 만한 자리인데 하지 못하고 있다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외국인도 다시 시장에 다시 재지집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조정을 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줬지만 다시 제자리로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주 초반에는 다소 변동성 장세를 겪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 이렇게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주봉상으로 양봉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봉상으로 지난주에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좀 어려움을 주는 차트가 나왔었는데요. 정상적이라 그러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의 시가 1967포인트 이상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봉으로 밀어왔다가 다시 시장이 아까 말했지만 큰 상승 추세 국면이라면 다시 제자리를 회귀해야 되는데, 최소한 전주 음봉을 다 메워주는 캔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 1967 이상에서 끝날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FOMC에서 좋은 결과만 나온다면 일단 시장은 충분히 주 말까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 후반까지 상승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아침에 살짝 뛰어서 출발하더니만 계속 그 자리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조금 더 팡 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긴 따지고 보면은요, 시장이 올라가는 거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아요. 왜냐면 내 종목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시장만 잔뜩 올라가고 내 종목 하나도 안 올라가면 그것만큼 소외되는 것도 없죠. 여튼 이 시장이 우선 안정을 찾아야지만 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시장의 이러한 안정적인 모습은 분명히 오늘 내가 가진 종목이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도 충분히 기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상승이 곧 내일의 여러분들 종목의 상승의 확률을 분명히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요, 저하고 한판 땡기실래에 파라다이스 가져왔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장 초반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한 11%, 12%까지 올라가다가 현재 한 6% 정도, 즉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약세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최근에 이 파라다이스의 어떤 급등 행진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오늘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만요, 영종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드디어 허용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영종도의 외국인 카지노업이 허용됐다는 것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합작법인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카지노를 짓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파라다이스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거든요. 이 별로 안 좋은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뜰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에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파라다이스는 201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두 가지 내용들 가지고 최근의 급등 그리고 오늘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수급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봤더니만, 외국인들은요, 작년 8월 달부터요,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계속 쓸어 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라다이스는 거의 외국인 종목이 되었어요. 외국인과 금액을 같이 하는 종목이 되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는 반면 기관들은 그대로 그 부분을 매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랠리 속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은요, 오늘은 매도는 안 나오지만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파라다이스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주가다? 외국인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주가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누가 매도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기조적인 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팔아줘야 된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역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라다이스가 이 영종도의 이 외국인 카지노 사업 진출 이전에 이미 파라다이스는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외국인계의 진출을요, 우리 정부가 조금 막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상당히 이제 3년 동안 계속 딜레이를 끌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대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열어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어떤 카지노 시장을 그쪽에 확실하게 한 번에 일거에 구축함으로써 바로 이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면 된다. 하나만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규모 이 한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신규로 들어오는 이 중국계, 미국계 자본, 그리고 일본계 자본들의 이 사업체들은요, 이미 이제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이미 땅값은요,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부지를 새로이 매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이고, 이제부터 신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부지 매입의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50년간 임대 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개념이다. 여기가 좀 더 다른 기업들의 진출 속에서 전체적인 파이는 커지는데 이미 여기에서는 앞서 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더욱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내용들만 가지고 무조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기업들은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지금 지나가는 얘기는 하지만 FTA 체결된다고 했을 때요, 미국과 한미 FTA에서 저는 최고의 주도주를 뭘로 꼽은지 아세요? 그때요, 농업을 잡았습니다, 저는. 농업바이오 같은 기업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악의 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 된다. 그게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미 노출된 부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숨은 종목들이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연구해 보시는 것도 꽤 재밌는 주식 투자의 어떤 기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천 골든게이트 카지노가 있는데 지금 67년부터 영업하고 있는 카지노 회사죠. 여기서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인천 골든게이트의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파라다이스 쪽으로 붙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파라다이스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관찰 포인트고요.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우선 우리 용어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카지노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 카지노 업종이 늘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딱 카지노 하면은요, 용어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드랍액입니다. 드랍액이 뭐냐면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돈 가지고 배팅하는 거, 우리 이런 거는 잘하잖아요. 100원짜리 고스톱 치고 현금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카지노에서는 칩을 바꿔야 돼요. 이 칩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드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이 드랍을 하느냐, 요 금액이 칩으로 바꿔지는 금액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여기에서 뭐가 남아야 되겠죠. 카지노 측이 돈을 벌어야 되네요. 자, 얼마만큼 버느냐? 이게 홀드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1억치를 바꿨다 하면 드랍액이 1억이 되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잃고 9천만 원을 가져갔다 그러면 홀드, 얼마? 카지노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잡아드린 거죠. 그래서 홀드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좀 평균적으로는 한 12, 13%대가 이제 홀드율이 되는데, 순간적으로는 9%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좀 줄어들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2, 13%는 일반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홀드율이 그 정도 유지가 된다면 하나만 늘어나면 되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드랍액만 늘어나면 돼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바꾸면 돈 바꿔가지고 카지노 안 오고 가만 들고 구경할 사람들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랍액이 증가되면 분명히 홀드율은 유지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은 굉장히 커지는 구조가 또 이런 카지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주와 인천 지역에 이 드랍액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예. 사실은요, 예전에는 빠진코 카지노 하면 전부 다 일본의 고객이지만 지금은 일본의 고객이 아닙니다. 일본은 소위 말해서 이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쓰고 놀다 가시는 분위기라면 중국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성형외과 가가지고 쌍꺼풀 수술한 김에 그냥 땡기고 가는 뭐 이런 규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드랍액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부산에도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됐었죠. 올해 통합으로 이제 잡히게 된다면 이 연간 실적 규모는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전체 기업 가치 평가에서 한 단계 더 가중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고, 역시나 올해도요, 중국엔 이 레저에 따른 레저 소비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의 내장 방문객은 분명히 많아질 것이고, 그 내장 방문객 숫자보다 드랍액의 규모는 훨씬 더 증가될 것이다. 2012년 대비 2013년에요, 한 80% 정도 증가됐거든요. 근데 올해 또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드랍액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 살까 팔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볼게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2010년도의 매출과 지금의 매출의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익은 물론 2010년도, 1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매출액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면 요 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파라다이스의 매출액 성장이 필요하다.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역시 매출액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저평가는 절대 아니다.
일정 부분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지만 가격 조정이 없더라도 상당 기간 조정으로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크게 매력은 분명히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35,000원 이상에서 올라가면은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죠. 저는 이게 올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35,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는 좀 기간을 두고 조정을 거의 다 받았을 때 적어도 한 분기 정도를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Y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잠시 후에 3시 10분입니다. 그죠? 3시 10분부터 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도 한 30분간 재밌는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죠?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가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큰 낙폭이 심했지만 오늘 다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전에 추천드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2% 큰 반등을 주다가 약간 쉬고 가고 있지만 어쨌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시장보다 앞서가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다음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기관 매수 종목 좋은 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같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나갈 거예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추천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종목 추천을 앞으로 줄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제가 추천드려도 사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고마워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공개 방송에서만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많이 줄이다가 결국에는 아주 가끔 제가 내킬 때 한 번씩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는 공개 방송은 자주 들어와 주세요.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100점주 살펴볼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LG전자, SK네트워크스, 삼성, 테크윈, 메디포스트, 이라이콤 이렇게 5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LG전자입니다. 오늘 주가 잘 가고 있어요. 4%. 어제도 가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갑니다. 애플 이슈인가요? LG 쪽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이슈인가요? 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수급부터 볼게요. 자, 최근의 수급을 보자면요, 좋은 수급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이 잡히다가 외인들 매도세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개인들만이 매수가 잡히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급이 좀 잡힙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수급을 체크해보니까요, 오늘 수급 체크해볼게요.
오늘은 좀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외인들과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잡힙니다. 자, 외인들이요 12만 주 이상, 기관들이요 23만 주 정도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첫날인 거죠, 거의 양매수가. 그쵸? 이 흐름이요 내일도 조금 이어지길 바라야 되는데요, 조금은 지켜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합니까? 급등을 해줍니다. 차트 크게 봅니다. 자, 크게 보니까요 어떤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볼까요? 더 크게 볼까요? 주봉으로 보니까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럽 위기 이후부터 해서 바닥이 온 시기예요. 그때부터 해서 요 라인에서 한번 반등을 줄 때마다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큰 흐름이 나왔어요. 큰 흐름이. 얼마나 올랐죠? 오를 때마다 몇 프로씩, 그래도 50%씩은 1년 안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에서 오른다면 다시 9만원 간다는 소린가요?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 LG전자 들고 계신 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차트상 흐름을 볼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시 어떻게 천천히라도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 죄송합니다.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잘 들고 가시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SK 네트워크입니다. 자, 갑자기 잘 튀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정말 잘 갑니다. 일봉으로 봐도요, 정말 주가 흐름이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기관들이요, 외인들과 개인들의 물량을 모두 다 어떻게 그냥 싸그리 가져가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쵸? 기관들이 보세요. 한 달 동안 610만 주 매수를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물량이에요. 자, 연기금 50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잡아줍니다. 자, 개인까지 매수 아니죠. 개인과 외인 같이 누구한테, 기관한테 물량 다 뺏기고 있어요. 차트는 어떻게 나와주고 있죠? 주봉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요, 바닥부터 해서 상승으로 전환 다시 딱 풀려 올라가면은 지금 매물대 가장 두꺼운 거 어디 보이세요? 좀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요 포인트 매물대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렇죠? 어딘가요? 11,000원 정도 되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10,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5% 정도는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수급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종목은요, 삼성테크윈이에요. 자, 삼성테크윈 볼게요. 이 종목도 역시나 바닥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확실하게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제가 이 종목 공개방송 때, 금요일 공개방송 때 좋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말씀드렸죠? LGU 플러스랑 삼성테크윈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큰 그림을 볼게요. 큰 그림. 정말 큰 그림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011년부터요, 주봉상으로 볼 때, 역시나 이거 무슨 바닥입니까? 세 번째 바닥 인식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도 두 번째에서 바닥으로 인식됐던 게 얼마죠? 요 포인트입니다. 한 56,000원 바닥은 인식이 되면서 반등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횡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보통 2,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56,000원, 57,000원 구간에서 2, 3개월 정도 거의 동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후 어떻게 돼, 주가가? 요런 V자 패턴 나와주죠? 그쵸?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자, 라인상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점 라인에 대한 지고 갑니다. 고점 라인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네, 대충 이 정도 잡혀요. 그러면 갭을 메꾸죠? 갭을 메꿉시다. 못 가더라도 얼마? 한 62,000원? 한 6만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쵸? 네. 쉬었다 갈지언정 상승은 어찌됐던 간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갈자를 그리면서 천천히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릴만 하지 않습니까?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심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자, 메디포스트도요, 오늘 주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 종목인데요.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볼게요. 최근의 수급이요, 보자면요, 이 종목에 크게 수급이 안 들어왔었어요, 사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좀 기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많은 물량은 아닌데 야금야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야금야금 매수를 해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없잖아요. 없던 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보니까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는, 누가 해주고 있죠? 우리 연기금 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쭉 오늘장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큰 흐름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쭉 아직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림인데, 그쵸? 언제까지 지금, 요게 지금 볼게요. 좀 더 밑으로 내려서. 여기 보시면요. 바닥이 내려갔는데요. 그쵸? 이번에는 이 바닥, 이렇게 내려갔던 바닥이 여기부터 한번 조금이나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니까 주봉상에 이게 무슨 그림이죠? 여기 무슨 라인입니까? 60주선 라인인가요? 120주선인가요?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간 시도랍니다. 그런데요. 약간 제가 걱정인 것은 여기서부터 2012년부터 해서 고점 라인으로 해서 고점을 이어보자면 지금 포인트는 고점 라인이지만 요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냐, 네가 맞고 떨어질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있는 포인트가 오늘 잡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야 될까요? 지금 아니죠.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요. 다음 라인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이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 그 포인트는요. 정말 메디포스트의 최고의 매수기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급은 양호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관심 종목군에 넣어둬야 된다. 그런 종목입니다. 아셨죠? 잘 두고 계세요. 그 다음으로 오늘 많이 올랐던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자, 이라이콤입니다. 자, 이라이콤이라는 종목도요, 주가가 오늘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흐름에서 역행하면서 잘 올라가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좀 양호했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이라이콤의 수급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요. 그렇게 사던 개인들의 흐름이 매도 쪽으로 파랗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기관에서 받아주고 있어요. 그쵸? 기관에서 물량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요, 막 꼬여있던 게 풀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트 흐름이 어떻게? 자, 급등을 합니다. 자, 크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 흐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잡혀주면서 한 번씩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그쵸? 이 포인트에서 요 정도 흐름이 나와준다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 그림이 아니라면, 그 다음 어디입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라이콤이란 주식입니다. 주봉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시점에서 여기는 어떻게? 바닥 라인이고,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 어떻게 그린다 말씀드렸습니까? 주봉으로 크게 보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주봉상으로 볼 때, 정말 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거? 평행하게 긋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1000부터 해서 2개 이상 긋는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 정도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에서 확대할게요. 여기 포인트에서 이 갭을 메꿀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자, 얼마인가요? 한 22,000원 정도까지. 22,000원 넘어가면 슈팅 구간이겠죠? 21,000원 넘어가 버리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2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심 가지셔도 되겠다. 조정이 올 때 매수하면 좋겠죠? 그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으로 갈게요. 먼저 해드릴 종목은요. 해성옵틱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700원에요. 70%. 자, 지금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쵸? 이라이콤을. 요거 볼게요. 해성옵틱스는요, 바닥이자, 여기 바닥으로 해서 그래프가 바뀝니다. 바뀌었죠? 평행하게 긋는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그림 중에 하나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고점.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7,700원으로서 약간 조금 리스크 있었던 그 구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 볼게요. 있는지. 수급이 안 좋습니다. 자, 언제 매수해야 되죠? 기간 수급이 들어올 때, 기간 매수 다시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세요. 아셨죠? 지금은 아니고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 얼마에 팔아요? 여기는 7,000원 깨지면 진짜 파셔야 됩니다. 아셨죠? 10% 마이너스 나면요. 파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시 올라가면서
기관 매수 들어오게 된다. 그때는 추가 매수로 단가 낮추시고 얼마까지 보세요? 8,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홀딩하겠습니다. 자, 루멘스 볼게요. 자, 루멘스 뭐 걱정이 없는 종목입니다. 조정 나오면 매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이 종목이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가격은 이 가격이에요. 정말 사고 싶은 가격은 사실 여기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정말 다시 사고 싶은 가격은요.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에 좀 다시 온다면 매수 사인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급등한 상태죠. 자, 루멘스 11,500원. 제가 사인 드릴 때 매수하시고 안 파셨습니다. 맞나요? 우리 8818님. 네, 언제 팔까요? 질문 주셨어요. 언제 팔까 쉽잖아요. 기간이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잠깐 볼게요. 어제 많이 팔았는데 오늘 매수 다시 들어오네요. 기간이요. 전체적인 기간이 이틀 연속 3일, 이틀에서 3일 매도가 강하게 들어올 때, 이틀에서 3일 매도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매도를 하세요. 아마 그렇게 되면요. 차트 흐름에서 얼마까지 내려가냐면요. 이 라인 깨질 겁니다. 13,000원 깨지고 내려가면은 매도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내려가면요. 한 절반 정도는 비중 줄이시라는 전략 드려볼게요. 지금은 홀딩하고 가겠습니다. 자, 코디에스 볼게요. 전기차 관련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딱 여니까요. 그냥 전형적으로, 일봉인데요.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차트 흐름으로는요. 요 포인트죠? 갈 수가 있는 포인트 보여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기는 지금 고점으로 맞아 떨어지는 라인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 갭을 다시 메꿀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요 갭을 메꾸면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얼마? 한 5,300원 정도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당분간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 수급 볼까요? 수급 역시요. 수급을 해석이 안 되는 종목. 차트상으로 보는데 이 갭만 메꾸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 한 5,300~400원 정도 상승 줄 때 만약에 이 라인 깨지고 내려가서 4,600원 내려버리면요. 그때 정리해야 돼요. 아셨죠? 4,600원 손절가 5,300~400원 정도는 목표가 잡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코디에스 1864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종목 추천을 앞으로 계속 줄여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줄일 겁니다. 네, 왜냐면요. 확실하게 같이 열심히 조금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담도 제가 추천드리는 게 상당히 많이 안 들어요. 상담할 재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따라오셔야죠. 제가 수익 내드리고 있잖아요. 10%씩 계속 사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 좀 보세요. 자, 오늘 추천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이 종목,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삼성테크인입니다. 자, 삼성테크인 제가 지난주 금요일 공개방송 때 한 30명 정도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네, 정말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다음부터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정보 드려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천 줍니다. 자, 얼마나 더 갈까요? 삼성테크인 1분기에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해지고요. 방위, 반도체, 파워시스템 실적 개선 본격화 됩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기간 퍼펙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퍼펙트한 수급이 보십시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최근에 개인 사다가 개인 매도로 바뀝니다. 외인 매도 누가 잡아줘요? 기관 잡아줍니다.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자, 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급등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주가 주봉이에요. 이제 바닥에서 치고 갑니다. 이제 바닥에 치고 가요.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꼴에 추천드렸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이 되면 조정시마다 매수하세요. 어차피 더 갈 종목입니다. 아셨죠? 자,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오늘은 밴드로 갑니다. 56,500원에서 57,500원 사이로 적당히 비중 조절이 아니고 10%만이다. 10%만 사시고요. 목표가는 얼마 잡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죠? 62,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얼마입니까? 54,000원으로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테크인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마감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길 바랄게요. 내일은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길 바라면서 오늘장 내일장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